이번 회는 우리나라 민속마을의 전형인 양동마을을 방문했을 때 일반인의 시선에서 볼만한 풍습거리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마을 주차장에 주차 후 매표소와 양동초등학교를 지나면 마을 입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을 뒤 스카이라인을 보면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얼핏 보기에도 단정하고 품격이 느껴집니다. 이 봉우리가 양동마을의 풍수적 주산입니다. 주산의 개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산이란 현무봉이라고도 하며 터의 뒤에서 터를 보호하는 사신사의 하나입니다. 특히 터와 산줄기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신사와 차별됩니다. 그래서 주산의 땅기운이 산줄기를 타고 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을의 주산은 통상 그 마을을 대표하는 산이기도 합니다. 마을의 모든 고택들은 설창산 줄기에 잇대어 있습니다. 모두 설창산 전기를 이어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설창산이 양팔을 크게 벌려 제자식을 돌보던 마을을 품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고택들이 현재 마냥 오순도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마을 풍수의 출발점은 설창산에 눈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무언가 허전합니다. 있어야 할 수구마지 숲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마을이라면 마을 입구에 수구마지 숲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마을 입구와 관과정 입구에 나무가 하나씩 남아있을 뿐입니다. 전통마을의 전형이라는 이곳에 수구마기 숲이 원래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없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건물은 동향입니다. 특이한 배치입니다. 통상 우리나라의 학교 건물은 일조 조건을 위해 남향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곳 초등학교 건물도 최초에는 남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경에 동향으로 개축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풍수에 있다는 데 사뭇 흥미롭습니다. 양동마을의 풍수는 물자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창산을 중심으로 4개의 큰 산줄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한자 말물자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교 건물이 마을 입구의 남향으로 있으면 물자에 가로획이 하나 추가된 피혈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를 불길하게 여긴 마을 주민들의 바람이 반영되어 건물을 동향으로 바꾼 것입니다. 한편 학교가 개교된 것이 일제강점기 초기입니다. 이때 일제는 마을 입구 부지에 학교뿐만 아니라 관공서 설치까지 계획했으나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학교만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때 일제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당시 남양의 학교 건물을 세우면서 수구마기 숲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일제의 임목 공출에 의해 숲의 훼손은 더 심해졌을 겁니다. 이제 좀 더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서쪽으로 걸어가서 관과정과 향단 중간까지 가면 작은 비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이곳에서 동쪽, 즉 비각 맞은편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단정한 봉우리가 하나 보입니다. 이 봉우리가 성주봉입니다. 양동마을의 풍수적 안산이지요. 오행중 목형에 속하며 귀인 배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양동마을의 주요 고택들은 성주봉의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대문이나 건물의 방향을 이쪽으로 놓게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고개를 돌리면 손중로 정충 비각이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억부라는 노비와 함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손중로를 기리기 위한 비각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다소 이상합니다. 통상 효자비나 연료비는 마을 입구에 세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세우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위치는 마을 입구가 아니고 왜 중심길과 많이 떨어져 있을까요? 이것은 옛날 조선시대 당시에는 지금과 마을 입구가 달랐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정충 비각이 있는 작은 길이 중심길이었다는 말입니다. 향단의 방향 또한 비각이 있는 길이 과거 중심길임을 증명합니다. 비각길에서 보면 향단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마을 입구 중심 길에서 보면 정면에는 설창산을 마주하고 향단은 왼쪽으로 삐딱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향단이 정춘비갓길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양동마을을 대표하는 인물이 회제 이연적이 향단을 왜 건축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향단은 회제 이연적 선생이 수년간의 정치적 압박을 견디고 경상감사에 임명된 후 어머니와 동생 이용가를 위해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회제 자신과 여강 이씨 가문의 금이 환양의 마음이 잘 반영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에 따라 향단은 가정집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밖에서 바라보이는 외양에 좀 더 치중하게 됩니다. 회제의 당시 마음을 읽어보면 당연히 큰 길에서 정면으로 보여 그 위용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양동마을 풍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백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백당 풍수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백당으로 바로 가지 말고 우천당 뒤편의 봉우리에 올라가서 전체적인 조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배산임수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산임수란 뒤로 산을 기대고 앞으로 물이나 들판을 바라보는 지형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터잡기 방식이지요. 그러나 풍수의 배산임수와 일반인이 생각하는 배산임수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산 능선의 흐름을 보면 위로 솟아오른 것이 봉우리이고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는 고갯마루로서 골짜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참고로 풍수는 고갯마루 지점을 과협이라고 합니다. 이때 1번과 3번 주택은 뒤로 봉우리에 기대고 있습니다. 풍수의 배산임수입니다. 그러나 2번 주택은 뒤로 고갯마루에 기대고 있습니다. 집 뒤 골짜기에 물과 바람으로부터 피해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배산임수라고 말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이제 우천당 뒤편 봉우리에서 서백당을 한번 볼까요? 서백당 왼쪽으로는 낙선당이 있습니다. 이때 뒤산의 형태를 잘 봐야 합니다. 서백당 뒤 산능선의 흐름이 위로 볼록합니다. 그런데 왼쪽의 낙선당 뒤는 산이 위가 오목합니다. 이것은 서백당은 뒤로 봉우리에 기대고 있고 낙선당은 고갯마루에 기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풍수적으로 서백당 터가 한 수 위인 것이지요. 내령의 모습을 보면 설창산을 출발한 산줄기가 기복 굴곡을 반복하며 내려와 현무봉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방향을 90도 전환해 횡령입수로 서백당의 산실로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룡이 되어 역수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귀성과 낙산이 뒤에서 받치며 땅기운의 방향 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서백당은 1458년 손소가 양동 처가마을에 정착하면서 지은 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림집의 모습이 온전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주택입니다. 이제 대문채를 지나 서백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문채를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안채 대청마루 위에 걸린 서백당 현판입니다. 참을 일자를 100번이나 써서 종손으로서 인내를 기르라는 고통의 가르침이 담긴 글귀입니다. 그리고 안채 가장 오른쪽이 산실입니다. 삼현 출생지지 전설이 담긴 방이지요. 여기서 손준동과 이은적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아직도 한 명의 인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간 딸들이 해산할 때는 이 방을 사용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고개를 돌려 동쪽을 보면 단정한 봉우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을의 안산인 성주봉입니다. 귀와 관련한 인물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귀봉입니다. 참고로 사람의 머리에는 얼굴과 뒤통수가 있습니다. 얼굴 쪽의 이마는 평평한 편이며 반대쪽인 뒤통수는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에게 정을 주고자 할 때는 얼굴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정을 줄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우리의 얼굴이 터를 향해 있어야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지, 터에서 산의 뒤통수가 보인다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없겠지요. 사진은 서울의 북악산입니다. 봉우리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얼굴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면 눈과 코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성주봉을 봅시다. 어떻습니까? 성주봉의 얼굴이 오목한 것이 이쪽을 보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양동마을에서 성주봉이 제일 반듯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서백당입니다. 그래서 손소는 이곳에 틀을 잡았고 또 성주봉 기운을 잘 받으려고 마당 방향을 이쪽으로 낸 것입니다. 서백당에서 나와 마을의 중심께까지 내려오면 개울가에 생뚱맞은 큰 나무가 한 그룹 버티고 서 있습니다. 수령은 마을 입구에 남아있는 나무와 비슷한 듯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마을의 수구도 아닌데 왜 심었을까요? 이곳은 양동천과 서백당에서 흘러온 물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즉 서백당의 수구란 뜻이지요. 그래서 마을의 수구숲을 조성할 당시 마을의 풍수적 중심인 서백당만을 위한 특별한 수구마기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양동마을은 과거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예절을 잊지 않고 전승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해 잠시나마 조상의 정신을 배우는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아니면 날씨 좋은 날 아이들 손잡고 거닐 수 있는 힐링 장소로도 추천드립니다. 빛은 보이지 않고 모두 시들어버린 시간 속에 앞은 보이지 않고 끝없이 펼쳐진 홀로 걷는 길 발걸음을 멈추고 싶을 때 가만히 마음을 열면 들리는 그 멜로디 우리 힘겨워했던 지난 시간들 모두 바람 되어 사라질 거야. Hand in hand we pray for a better day. 우리 마음 모아 다시 힘을 내 함께 기도해 더 나은 날 위해 We walk together 함께 걷는 길 가만히 마음을 열면 들리는 그 멜로디 우리 힘겨워했던 지난 시간들 모두 바람 되어 사라질 거야. Hand in hand we pray for a better day. 우리 마음 모아 다시 힘을 내 함께 기도해 더 나은 날 위해 We walk together 함께 걷는 길 우리 함께 힘을 내 다시 웃을 날 위해 네가 걷는 이 길을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걷는 길 walk together 함께 걷는 길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With vessels and serfs at my side.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둥지를 잃은 새가 새 둥지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But I also dreamt which charmed me most.